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 참으로 익숙한 갈색빛 요리들이 있죠. 노릇하게 구워진 빵의 껍질, 바삭하게 튀겨진 닭고기, 혹은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의 진한 갈색 표면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음식들이 풍기는 고소하고 깊은 향,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복합적인 풍미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불에 익히는 과정을 넘어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이토록 매혹적인 맛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걸까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는 사실 아주 특별한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는 이 갈색빛 요리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이로운 화학 반응이 존재합니다. 이 반응은 식재료 속에 잠들어 있던 수백 가지의 새로운 맛과 향을 깨우며 평범했던 재료를 특별한 미식의 경험으로 탈바꿈시키죠. 우리는 오늘 이 신비로운 연금술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 가장 친숙한 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요리가 어떻게 이토록 복잡하고 매혹적인 미식의 예술로 승화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이 황홀한 갈색빛,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풍부한 향미는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이름의 화학현상 덕분입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재료의 색깔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듯 재료 본연의 맛을 한층 더 깊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군침 도는 향, 갓 구운 빵에서 피어나는 고소함, 그리고 깊은 맛을 내는 소스나 장류에 이르기까지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 식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마이야르 반응은 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런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음식 속 아미노산과 환원당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열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온도 아래에서 이 두 성분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기존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화합물들을 끊임없이 생성해내죠. 이 새로운 화합물들이 바로 우리가 고소하다, 감칠맛 난다, 혹은 깊고 풍부하다고 느끼는 수많은 향미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하얗던 밀가루 반죽이 오븐 안에서 황금빛 갈색으로 변하며 세상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빵 껍질을 만들어내고 붉은 날고기가 뜨거운 팬 위에서 지글거리며 매혹적인 구운 향을 뿜어내는 순간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경이로운 작용 덕분입니다. 이 반응은 음식을 단순한 영양 섭취의 도구를 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 속맛의 비밀이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에 있었던 겁니다. 이 반응은 수백 가지가 넘는 향미 화합물을 만들어내며 음식의 깊이와 복합성을 더해줍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와 혀가 기억하는 그 특별한 맛의 경험 자체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고소함과 감칠맛, 그리고 구운 듯한 캐러멜 향 등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풍미가 이 작은 화학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가 매일 즐기는 수많은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 한 점, 오븐에서 막 나온 따끈한 쿠키, 혹은 깊은 풍미의 커피 한 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이야르 반응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걸작들이죠. 이처럼 평범한 식재료를 걸작으로 바꾸는 마이야르의 연금술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가 음식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응이 어떻게 특정 요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법 같은 화학 반응이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눴던 이 놀라운 맛의 연금술 뒤에는 사실 한 과학자의 예리한 관찰과 끈질긴 탐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현상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이름을 붙이고 그 비밀의 문을 열어젖힌 인물은 바로 20세기 초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 박사였죠. 그는 1912년 아미노산과 당분이 함께 있을 때 열을 가하면 독특한 갈색 변화와 함께 수많은 향미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음식의 갈변 현상은 단순히 타는 것 정도로만 여겨지거나 설탕이 캐러멜화되는 과정과 혼동되고 했었는데요.
마이야르 박사는 이 현상이 설탕 단독으로 일어나는 캐러멜화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복합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의 발견은 미식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의 핵심 원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의 일종인 환원당, 그리고 이 둘이 만나 반응을 시작하게 하는 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질 때 이 마법은 시작되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신호를 주면 악기들이 일제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한 조건에서 만나면 수많은 중간 생성물과 최종 화합물들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경험하는 풍부한 맛과 향의 스펙트럼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색깔만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함, 감칠맛, 구운 듯한 깊은 향, 때로는 빵처럼 달콤한 풍미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화학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를 헷갈려 하시곤 합니다. 둘 다 갈색을 띠고 달콤한 향을 내는 경우가 많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화학 반응입니다. 캐러멜화는 오직 설탕과 열만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탕 분자 자체가 분해되고 재결합하며 특유의 달콤하고 쌉쌀한 캐러멜 향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마이야르 반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즉, 스테이크가 노릇하게 익는 것은 마이야르 반응이고 설탕을 녹여 만든 달고나나 캐러멜 소스는 캐러멜화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훨씬 더 다양한 풍미와 복합성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바로 이 아미노산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마이야르 박사의 선구적인 발견 덕분에 우리는 평범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요리의 걸작으로 변모하는지 그 신비로운 연금술의 과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요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마치 무색투명한 물감들이 섞여 다채로운 색을 만들어내듯 마이야르 반응은 식재료 속의 미세한 화학 성분들을 재배열하여 수백 가지가 넘는 새로운 향미 화합물들을 창조해냅니다. 이 화합물들이야말로 우리가 특정한 음식을 맛볼 때 느끼는 그 독특하고 매혹적인 풍미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우리의 식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법한 요리는 바로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일 겁니다. 뜨거운 팬 위에 두툼한 스테이크 한 점을 올리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표면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 표면의 단백질 속 아미노산과 미량의 당분이 강한 열을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많은 향미 화합물들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닌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며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완벽한 미식 경험으로 재탄생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만들어내는 이 노릇한 겉면은 크러스트라고 불리며 고기 본연의 풍미를 응축시키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만약 스테이크를 단순히 삶거나 찌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고유의 맛은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특유의 고소하고 쌉쌀하며 풍부한 구운 고기의 맛은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없다면 스테이크는 그저 평범한 삶은 고기에 불과할 테니까요. 이처럼 스테이크의 시어링 과정은 마이야르 반응이 어떻게 식재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차원을 열어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스테이크의 시어링 과정을 통해 마이야르 반응의 놀라운 힘을 엿보았듯이 이 화학적 마법은 단순히 색깔만 노릇하게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재료 속에서 수백 가지가 넘는 새로운 향미 화합물들을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생성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고소함, 깊은 감칠맛,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구운 향의 근원이 되어주죠. 마치 평범한 흙덩이가 섬세한 예술 작품으로 변모하듯 마이야르 반응은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차원의 풍미를 더하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이 경이로운 반응은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음식에서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을 깨우는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생각해 볼까요? 처음 수확된 커피콩은 그저 씁쓸하고 풀내음이 나는 녹색 씨앗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콩들이 로스팅 기계 안에서 뜨거운 열을 만나 점차 갈색빛으로 변해갈 때 마이야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콩 속의 아미노산과 당분이 열과 만나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수백 가지의 휘발성 향미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커피에서 느끼는 캐러멜 향, 견과류 향, 초콜릿 향, 심지어 꽃향까지도 이 마이야르 반응이 빚어낸 예술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씨앗은 깊고 풍부한 향미를 지닌 음료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빵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븐 속에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겉면이 황금빛 갈색으로 변하는 순간 빵 껍질에서는 바삭한 식감과 함께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진동합니다. 이는 밀가루 속 단백질과 미량의 당분이 고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낸 수많은 화합물 덕분인데요. 이 노릇한 껍질, 즉 크러스트는 빵의 전체적인 풍미와 식감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만약 마이야르 반응이 없다면 빵은 그저 흐물흐물하고 밋밋한 찐 반죽에 불과할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쉽죠. 이처럼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식재료들을 미식의 걸작으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화학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오감을 지배하는 거시적인 미식 경험으로 확장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류가 수천 년간 불을 사용하며 경험해온 맛의 진화는 사실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이대한 발견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음식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에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핵심 열쇠가 바로 이 반응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최고라고 찬사하는 요리의 복합적인 풍미가 결국은 식재료 속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화학 반응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의 깊은 경외감과 깨달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이야르 반응은 단순히 과학적 현상을 넘어 우리 인류의 식문화 역사를 새로 쓰고 미식의 지평을 넓혀온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음식에 숨겨진 과학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요리를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행위를 넘어 재료의 본질을 이해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행위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번 식사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갈색빛 음식을 마주할 때 그 안에 담긴 마이야르 반응의 경이로움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자들의 노력을 한 번쯤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 속 작은 발견이 주는 큰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의 세계는 이처럼 수많은 과학적 비밀로 가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